1987년 11월 14일 오후 3시 2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받지 뭐했습니다. 그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날 전화를 받지 않은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똑같은 아침입니다. 72살. 저 박영식은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세상은 돌아가지만 제 삶은 멈춰 있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 풍경. 변하지 않는 하루. 아침 드세요. 아내 정순이가 상을 차립니다. 결혼 43년째입니다. 밥을 먹으며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병원 가요? 아니, 다음 주에. 그럼 뭐 할 거예요? 산책이나 하지.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들 성민이는 미국에 삽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1년에 한 번 옵니다. 추석이나 설날에. 딸 수진이는 부산에 삽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사업을 합니다. 손주들 얼굴은 영상통화로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착하다.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손주들도 어색해합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할아버지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단지는 넓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엄마, 저기 걔 있어. 아이가 소리칩니다.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걷습니다. 웃으며 무언가 얘기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혼자입니다. 이게 인생인가? 문득 생각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남는 게 뭔가? 후회는 없는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묻어둡니다. 이미 늙었으니까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자주 피곤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낮잠을 자며 꿈을 꿉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 아이들 키우던 시절. 꿈속에서는 바쁩니다. 현실에서는 한가합니다. 내 인생은 이게 전부였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토요일 아침.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창고 좀 정리해요. 이사 온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치웠잖아요. 꼭 해야 돼? 지금. 먼지투성이에요. 같이 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창고는 베란다 끝에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물건이 가득합니다. 문을 엽니다. 먼지가 확 날립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봐요, 먼지 장난 아니죠? 마스크 쓰세요. 아내가 마스크를 건넵니다. 쓰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정리 안 하고 그냥 넣어둔 것들입니다. 하나씩 열어봅니다. 오래된 책들. 이거 다 버릴까요? 응, 버려도 돼. 앨범이 나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넘겨봅니다. 젊은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정순도 젊습니다. 아이들은 귀엽습니다. 이건 버리면 안 되죠. 당연하죠. 추억인데. 맨 안쪽 박스를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나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 군대 시절 사진, 첫 월급 봉투. 이것 봐. 첫 월급 5만 원이었네. 그때가 언제였죠? 76년. 내가 24살 때. 추억에 잠깁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박스 밑바닥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입니다. 무선호출기입니다. 삐삐.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요. 삐삐. 아내가 신기해합니다. 맞아. 삐삐. 손에 듭니다. 이거 언제 쓰셨어요? 80년대 후반. 회사 다닐 때. 버튼을 눌러봅니다. 당연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죽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액정을 자세히 봅니다. 희미하게 뭔가 보입니다. 햇빛에 비춰봅니다. 창문 쪽으로 가져갑니다. 숫자가 보입니다. 액정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록. 1987년 11월 14일 오후 3시 27분. 심장이 뜁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날입니다. 그날의 전화입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삐삐를 꽉 쥡니다. 저는 35살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경리부 대리.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그 해는 특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6월 항쟁이 있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매일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루탄 가스 냄새가 사무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창문 닫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구호가 들렸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 하지만 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치는 관심 없었습니다. 살기 바빴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보통은 쉬는 날이지만 저는 출근했습니다. 결산 시즌이었습니다. 장부를 맞춰야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다들 쉬는 날이니까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밖은 시끄러웠습니다. 거리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또 시위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 확성기 소리, 사람들 고함 소리. 시끄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장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때 삐삐가 울렸습니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주머니에서 꺼내봤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2. 하지만 모르는 번호. 누구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빴습니다. 장부를 맞춰야 했습니다. 밖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루탄 터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나중에 걸지 뭐. 지금은 집중해야 해. 삐삐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장부에 몰두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시위도 잦아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7시. 장부를 다 마쳤습니다. 지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삐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아, 전화 왔었지. 다시 번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번호. 공중전화에서 걸까?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나 보네. 포기했습니다.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걸지 뭐. 하지만 다음 날 일요일.
쉬는 날. 잊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출근. 바빴습니다. 전화 생각이 안 났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전히 바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저는 맞선을 받습니다. 친구 소개로. 정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정순이에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결혼했습니다. 성대하지 않은 결혼식. 하객 50명 정도. 6월 회사를 옮겼습니다. 더 큰 회사로. 대기업이었습니다.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9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집. 아담한 빌라였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전화를 받지 않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화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궁금했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전화 누구였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혔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건 전화였겠거니. 결혼 준비가 바빴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을 장만하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영식 씨, 이 그릇 세트 어때요? 좋은데요. 그럼 이걸로 살까요? 네, 그러죠. 정순이와의 결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영식아, 행복하게 살자. 그럼 당연하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성민. 딸이 태어났습니다. 수진.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승진할 때마다 일은 늘었습니다. 부장님, 이 보고서 내일까지입니다. 알았어. 오늘 야근해야겠네.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또 야근이에요? 미안, 바빠서. 밥은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고. 잘 살고 있어. 성실하게 살고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 지하철을 타거나 신문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다가. 그때 그 전화 누구였을까?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7년이 지났습니다. 삐삐를 손에 들고 앉아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저는 삐삐만 봅니다. 액정에 희미하게 남은 숫자들. 1987년 11월 14일 오후 3시 27분. 기억들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1987년. 저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옮길까 말까. 지금 회사는 안정적이지만 연봉이 적었습니다. 대기업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35. 주변에서 재촉했습니다. 이제 장가 가야지.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강남으로 갈까 말까. 집값이 비쌌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이 그 전화 직후에 있었습니다. 11월에 전화, 12월에 맞선, 3월에 결혼, 6월에 이직, 9월에 이사.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자 다 쓰러졌습니다. 만약 그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전화가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만약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완전히 달라졌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보, 뭐 해요? 저녁 드세요. 아내가 부릅니다. 응, 갈게. 삐삐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하지만 맛을 못 느낍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누구였을까? 왜 전화했을까? 왜 다시 안 걸었을까? 새벽 3시. 여전히 잠 못 듭니다. 며칠 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습니다. 5년 만입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음식점. 2층 룸.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영씨가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다들 늙었네. 웃으며 악수합니다. 친구들도 다 늙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습니다. 술을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학창 시절, 군대 시절, 젊은 시절. 야, 기억나? 우리 수학여행 때 선생님 몰래 술 마셨잖아. 맞아. 그때 들켜서 혼났지. 근데 그게 벌써 55년 전이야. 세월 진짜 빠르다. 웃고 떠들고 마십니다. 술이 들어가니 옛날 얘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민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습니다. 참, 너 혜진이 기억나? 술잔을 들던 손이 멈춥니다. 혜진이? 응, 김혜진. 우리 학년 제일 예쁘던 애. 너 좋아했잖아. 심장이 뜁니다. 김혜진.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기억나지? 근데 왜 갑자기? 그 애 말이야, 87년에 미국 갔대. 아버지 사업 때문에. 87년? 응. 11월이었나? 갑자기 갔다더라. 야반도주 하듯이. 11월. 그 달입니다. 그 전화 온 달입니다. 혹시 정확한 날짜 알아? 글쎄 모르지.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 아직도 혜진이 생각해? 결혼한 지 몇 년인데. 43년. 와, 43년? 대단하다. 나는 이혼했는데.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억지스럽습니다. 집에 와서 수첩을 뒤집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찾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숙이 있습니다. 김혜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펜으로 쓴 글씨. 87년 이전 번호입니다. 2345-6789. 그 번호를 삐삐 기록과 비교합니다. 2780-923. 다릅니다. 하지만 지역 번호는 같습니다. 서울. 그리고 국번도 비슷합니다. 혹시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합니다. 민수야, 나 영식이야. 오, 영식아. 어제 동창회 재밌었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응. 근데 물어볼 게 있어. 혜진이 말이야. 김혜진? 응. 87년에 미국 갔다며. 좀 더 자세히 아는 거 없어? 왜? 갑자기 왜 혜진이 얘기를 해? 이상한데? 그냥 궁금해서. 옛날 생각나서.
민수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들은 얘기로는 혜진이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 피해서 갑자기 떠났대. 갑자기? 응. 정말 하루 만에. 11월 중순쯤. 주말이었나? 그리고 혜진이가 떠나기 전에 누구한테 연락하려고 했대. 근데 연락이 안 됐나 봐. 누구한테? 몰라. 얘기 안 했대. 근데 엄청 울었다던데. 동생한테 들었어. 동생? 응, 혜경이. 기억나지? 혜진이 동생. 우리보다 2살 아래. 아, 기억나. 혜경이가 뭐래? 나중에 직접 물어봐. 나도 전해 들은 거라.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커집니다. 11월 중순. 주말. 갑자기 떠남. 누군가에게 연락 시도.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날과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김혜진. 흔한 이름입니다. 수백 명이 나옵니다. SNS를 뒤집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SNS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놔둘까?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밤에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뭔가 걱정 있죠? 그냥. 옛날 일 좀 생각나서.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아내가 더 묻지 않습니다. 43년 부부. 물어도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옛 친구들을 하나씩 만납니다. 혜진이를 아는 사람들을요. 먼저 만난 건 재훈입니다. 고등학교 때 혜진이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영식아, 왜 갑자기 혜진이 얘기를 해? 이상한데? 그냥 궁금해서. 요즘 옛날 생각 많이 나서.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그래.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혜진이 87년에 미국 갔잖아. 혹시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재훈이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글쎄, 자세히는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혜진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했대. 보증 잘못 써서. 보증? 응. 친구 회사 보증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대. 그래서 빚이 혜진이 아버지한테 다 넘어왔대. 얼마나? 몇 억이었나? 그때 돈으로 엄청난 거지. 그래서 야반도주한 거야. 불쌍하더라. 혜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였는데. 다음은 수정이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혜진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수정아, 혜진이 얘기 좀 물어볼게. 혜진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87년에 미국 갔잖아.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갑자기 갔어. 나도 깜짝 놀랐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 미국 간다고 하더라고. 언제? 11월 중순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근데 정말 갑자기였어. 혹시 떠나기 전에 이상한 점 없었어? 수정이가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있었어. 혜진이가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 무슨 고민? 모르겠어. 얘기 안 하더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물어봤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심장이 뜁니다. 뭐라고 했어? 나는 좋아하면 말해야지라고 했지. 그랬더니 혜진이가 그래, 말해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주에 미국 갔으니까 증언들을 모읍니다. 친구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혜진이 87년 11월에 갑자기 미국 갔어. 아버지 사업 망해서. 보증 잘못 써서 빚이 엄청났대.
야반도주하듯 떠났어. 혜진이 떠나기 전에 누군가한테 연락하려고 했대. 엄청 울었다던데. 이야기들이 모이며 윤곽이 드러납니다. 혜진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김혜경. 혜진이 여동생입니다. 전화번호는 민수에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혜경 씨, 저 박영식입니다. 오빠 친구. 기억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87년에 미국 갔잖아.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갑자기 갔어. 나도 깜짝 놀랐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 미국 간다고 하더라고. 언제? 11월 중순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근데 정말 갑자기였어. 혹시 떠나기 전에 이상한 점 없었어? 수정이가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있었어. 혜진이가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 무슨 고민? 모르겠어. 얘기 안 하더라.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물어봤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심장이 뜁니다. 뭐라고 했어? 나는 좋아하면 말해야지라고 했지. 그랬더니 혜진이가 그래, 말해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주에 미국 갔으니까. 친구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혜진이 87년 11월에 갑자기 미국 갔어. 아버지 사업 망해서. 보증 잘못 써서 빚이 엄청났대. 야반도주하듯 떠났어. 혜진이 떠나기 전에 누군가한테 연락하려고 했대. 엄청 울었다던데. 이야기들이 모이며 윤곽이 드러납니다. 혜진이 동생을 찾아갑니다. 김혜경. 혜진이 여동생입니다. 전화번호는 민수에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혜경 씨, 저 박영식입니다. 오빠 친구. 기억하세요? 아, 영식 오빠.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 누나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혜경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아요. 내일 어때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혜경도 늙었습니다. 70살.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오래간만이에요, 혜경 씨. 그러게요. 몇 년 만이에요? 한 20년? 그 정도 되겠네요. 커피를 주문합니다. 아메리카노 2잔. 혜경 씨, 혜진 누나 얘기 좀 듣고 싶어서요. 혜경의 표정이 굳습니다. 언니 얘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87년에 미국 가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혜경이 한숨을 쉽니다. 깊은 한숨입니다. 오빠는 모르셨구나. 뭘요? 언니가 그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왜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5억이었어요. 87년 당시 5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무서웠어요. 밤에 문 두드리고 협박 전화하고. 그래서 야반도주했어요. 11월 14일 토요일 밤.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인천공항. 아니,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거기서 LA행 비행기 탔어요. 11월 14일. 그날입니다. 그런데요, 오빠. 네. 언니가 떠나기 전날에 누군가한테 계속 전화하더라고요.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되나 봐요. 계속 삐삐 누르고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근데 안 받나 봐요. 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왜 안 받는 거야 라고.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인연이 아닌가 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떠났어요.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결혼했고, 자식들도 다 컸고, LA에서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 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렇군요. 오빠, 왜 갑자기 언니 찾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혜진이가 좋아하는 사람. 떠나기 전날의 전화. 받지 않은 누군가. 그게 저였습니다. 확실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삐삐를 꺼냅니다. 다시 봅니다. 11월 14일 오후 3시 27분. 혜진이가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전화한 시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 장부를 맞춰야 했으니까. 받기 시끄러웠으니까. 만약 받았다면. 만약 그날 오후 3시 27분에 전화를 받았다면. 혜진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영식 씨, 저 좋아해요. 같이 미국 가요. 아니면 저 기다려줘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좋아해요. 갈게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미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혜진이가 혼자 가고 저는 한국에서 기다렸을까요? 몇 년 후 혜진이가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국으로 갔을까요? 결혼했을까요? 아이를 낳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모든 게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순이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받지 않은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추측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확신이 듭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다음 날 혜경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혜경 씨, 혹시 혜진 누나 지금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혜경이 망설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오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언니가 그때 전화한 사람. 오빠였어요. 숨이 멎습니다. 예상했지만 확인을 듣으니 충격입니다. 확실해요? 네. 나중에 언니가 얘기했어요. 미국 가서 몇 년 후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언니가 그때 정말 용기 냈대요. 떠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대요. 좋아한다고. 같이 가자고. 아니면 기다려달라고. 근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삐삐를 계속 쳤는데 전화가 안 왔대요. 공중전화로도 걸었는데 안 받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회사에 있었어요. 토요일인데 특근했어요. 삐삐는 받는데. 나중에 걸려고 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혜진 누나가 저한테 전화한 줄. 누군지도 몰랐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언니도 나중에 인연이 아니었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결혼했고 애들도 크고 남편분이 착하세요.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네요. 오빠, 왜 갑자기 언니 찾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요. 옛날 일이 생각나서요. 후회가 돼서요. 오빠도 결혼하셨잖아요. 가족 있으시잖아요. 네, 있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확실합니다. 그 전화는 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만약 받았다면, 만약 그날 오후 3시 27분에 전화를 받았다면,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영식 씨, 저 김혜진이에요. 아, 혜진 씨.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내일 미국 가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갑자기요? 네. 그래서, 그래서 가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요. 뭘요? 저, 영식 씨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저도 좋아해요. 아니면, 저를요? 정말요? 아니면,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모든 게 상상일 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혜진이와 함께 미국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혜진이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후 혜진이가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미국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을 겁니다.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지금쯤 LA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후회는 없었을 겁니다. 선택했으니까, 용기를 냈으니까, 침묵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 귀찮았으니까, 미뤘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 아니 선택하지 않은 것이 제 인생을 정했습니다. 정순이와 결혼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강남에 살았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43년을 살았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습니다. 아내가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응. 어젯밤에 또 잠 못 주무셨죠? 뒤척이는 소리 들었어요. 미안.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언제가 나중인지 모르겠습니다. 혜경에게 부탁합니다. 혜경 씨, 혜진이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빠, 정말 연락하실 거예요? 네. 언니 지금 행복해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괜히 옛날 일로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혜경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줍니다. 오빠, 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합니다. 뭐라고 쓸까? 어떻게 시작할까? 수십 번 쓰고 지웁니다. 결국 간단하게 씁니다. 혜진 씨, 저 박영식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87년 11월 14일, 전화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틀 후 답장이 옵니다. 영식 씨,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혜경이한테 들으셨나 봐요. 네, 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 그 전화가 혜진 씨였는지. 그랬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날 무슨 얘기하려고 하셨어요?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옵니다. 영식 씨를 좋아했어요. 고백하려고 했어요. 같이 미국 가자고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저를 기다려달라고. 근데 연락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영식 씨도 결혼하셨잖아요. 화상통화할 수 있을까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며칠이 지납니다. 답장이 옵니다.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 어때요? LA는 금요일 저녁 5시예요. 좋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아내는 장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입니다. 화상통화 앱을 켭니다. 손이 떨립니다. 연결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혜진은 늙었습니다. 70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웃는 얼굴, 따뜻한 눈빛, 배경이 보입니다. 노을 지는 캘리포니아. 큰 창문 너머로 오렌지빛 하늘. 야자수가 보입니다.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제 뒤는 낡은 아파트 거실입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벽지.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대비가 극명합니다. 37년이 만든 거리입니다. 영식 씨,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영식 씨는요? 저도. 뭐, 그럭저럭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혜진이 먼저 말합니다. 그날 얘기하려고 연락하신 거죠? 네. 궁금하셨어요?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네. 혜진이 웃습니다. 슬픈 웃음입니다. 이메일로 말했잖아요. 좋아한다고 같이 가자고. 왜 저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백할 용기도 없었는데요. 그게 좋았어요. 조심스럽고 진지한 게. 다른 남자애들은 다 건방졌는데 영식 씨는 달랐어요. 미안해요. 전화 못 받아서. 괜찮아요.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만약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혜진이 한참 생각합니다. 창밖에 노을을 봅니다. 모르겠어요. 같이 미국 왔을까요? 결혼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영식 씨. 네.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남편 좋고 아이들 잘 컸고. 손주도 있어요. 저도. 가족 있어요. 아들, 딸, 손주도. 그럼 됐어요. 각자 잘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혹시 후회 안 하세요? 혜진이 미소 짓습니다. 가끔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영식 씨가 전화 받았다면이라고. 근데 오래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요즘. 삐삐 찾고 나서. 삐삐? 네. 창고 정리하다가 옛날 삐삐 찾았어요. 거기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87년 11월 14일. 그게 혜진 씨였구나. 그랬군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화면 너머로 서로를 봅니다. 37년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이 만든 거리가 느껴집니다. 통화를 끝내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누구한테? 저 자신한테. 왜 받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빴을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왜 나중에라도 걸지 않았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그날 시위 소리, 최루탄 냄새, 장부 숫자들. 그 모든 게 변명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안일함이었습니다. 나중에 걸면 되지. 급한 거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런 생각들이 쌓여 침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37년. 반평생이 지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혜진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은 남습니다. 영원히. 만약 전화를 받았다면, 만약 용기를 냈다면, 만약 선택했다면, 다른 인생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았을지, 더 못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택은 했을 겁니다. 침묵하지 않았을 겁니다. 밤에 혼자 웁니다. 조용히. 아내 몰래. 70년을 살면서 처음 우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아내가 자는 방문을 봅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미안해요, 정순 씨. 평생 딴 사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72세 노인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축 처진 어깨. 하지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숨 쉽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침 식사 후. 여보. 왜요? 미안해요. 갑자기 왜요? 43년 동안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 안 했네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해야 할 말 같아서요. 늦었지만. 당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아내가 울먹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정말로?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진심이에요. 아내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요?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 가끔 멍하니 먼 곳 보는 표정. 알았어요. 그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떠나지 않아서. 제가 우는 차례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당신이 알고 계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뭔가 있다는 건 느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안해요. 아니에요.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눕니다.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성민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응. 괜찮아. 그냥 보고 싶어서. 사랑한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상하게 왜 그러세요? 웃어. 너도 건강 챙겨.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 네, 아버지. 딸에게도 전화합니다. 수진아. 아빠, 왜요? 보고 싶어서. 애들은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있어. 수진아, 사랑한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오늘 이상해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요. 민수, 재훈, 수정. 모두 연락합니다. 야, 갑자기 왜 연락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밥 먹자.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웃고 떠들고. 영씨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모르겠어. 더 밝아 보여. 그래? 응.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일 있었어. 마음 정리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아내와도 대화가 늘어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같이 합니다. 예전엔 혼자 갔는데 이제는 둘이 갑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단풍도 예쁘고. 점심에 뭐 먹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저는 뭐든 좋아요. 그럼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작은 대화들이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봅니다.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이 남자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게요. 왜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다 해결될 텐데. 맞아요. 말해야죠. 서로를 봅니다. 웃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서울 지역 번호 2. 순간 멈춥니다. 37년 전 그날처럼. 나중에 받을까? 바쁜데. 하지만 아닙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핑계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받을까 말까? 화면을 봅니다. 번호를 봅니다. 3초가 지나갑니다. 5초가 지나갑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식 선배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후배 이민호예요. 기억하세요? 회사 다닐 때. 민호? 아,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선배님, 저희 회사에서 고문 모시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고문? 네. 스타트업인데요. 재무 쪽 경험이 필요해요. 선배님 경력이면 딱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만 오시면 돼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좋아. 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 구경 오시겠어요? 그래. 언제가 좋아? 화요일 오전 10시 어때요? 좋아. 갈게. 전화를 끊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만약 안 받았다면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안 받았을까 하며. 하지만 이번엔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일하게 됐어요. 일요? 무슨 일? 회사 고문. 후배가 부탁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일을 해요? 72살. 근데 아직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만 가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몸 조심하고. 고마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배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합니다. 한 달에 2번. 화요일 오전. 젊은 직원들에게 조언합니다. 재무관리, 회계 처리, 자금 운용. 선배님,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람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대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합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중식 어때요? 좋아요. 가죠. 손을 잡고 걷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2년 만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아버지, 왠지 달라 보여요. 그래? 뭐가? 모르겠어요.
더 밝아 보여요. 더 편해 보여요. 그런가? 네. 좋아 보여요. 엄마도 밝아 보이고. 그렇구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잘했어?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손주 최고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진심으로. 관심 있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37년 전 그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후회됩니다. 여전히.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받았다면이라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인생을 바꾼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받지 않은 선택. 말하지 않은 마음. 미룬 용기. 그것들이 쌓여 인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이제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말을 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후회합니다. 하지만 침묵하지는 않습니다. 울리는 전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가 37년 만에 배운 것입니다. 73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침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저는 웃으며 받습니다. 여보세요?